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세상의 모든 프리의 김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금 요즘 이제 지난 우리 강의하고 이번 강의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우리 만든 문항들을 인문자연 이렇게 해갖고 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대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21, 29, 30번 같은 문항이죠. 말이 참 무서워요. 킬러 문항. 이거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킬러에서 해방시켜주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고 본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성호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성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하적인 부분과 대수적인 부분을 모두 다 연습하는 게 정말 수학 공부, 특히 기하 벡터의 문제들을 대비하는 중요한 노하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능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치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치열입니다. 자, 이번 기백 문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보니까 이한 문제에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하 벡터의 그 웬만한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마지막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한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여러분들 더 빠르고 높은 수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문제 보면서 참 처음에 저도 대수적인 접근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기하적인 풀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을 탁 치는 게 전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송강균 선생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학의 마이다스 송강균입니다. 이제 저만 무릎을 치면 이제 다 무릎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 다양한 형태의 기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이 그냥 턱없이 어렵기만 한 공간도형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아마 좀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과 아주 적절하게 잘 맞고, 그리고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또 어렵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하는 문제가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분이 만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다 만들었고, 또 다른 한 분이 약간 이제 각색이라면 각색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의 그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싶고, 최근 21, 29, 30 문제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 기하 벡터 29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21번, 30번에 비해서 좀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이해보다는 그냥 대수적인 어떤 이런 계산들이나 또는 이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평면을 잘 발견하면 평면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문제를 풀어도 잘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이 기회에 빌려서 좀 한 말씀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최근에 기하 문제가 그렇게 혹시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유클리드 기하에 관련된 유클리드 기하적인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대학 입시에 출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유클리드 기하라든지 이런 순수한 기하 쪽을 전공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런 문제를 내왔었는데 한 2년 전부터서 이제 공간도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를 보면은 예전에 공간도형 문제가 막
학생들 표현으로 토 나온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런데 2년 이후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그런 공간 도형만 가지고 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도리어 지금처럼 어떤 벡터하고 결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없이 어려운 공간 도형 문제를 가지고 진을 빼는 거는 쓸데없는 그 시간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뭐 이제 21, 29, 30 킬러 문항을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29번이 좀 약화된 반면에 예전에는 21, 30번의 난이도가 30번이 확실히 더 가중치가 있었고 훨씬 더 어려웠다면 최근 그 6월, 9월 평가원 시험은 21, 30의 난이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적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송광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들었나 봐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문제를 일단 제가 먼저 나가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랜만에 앞에 나오네요. 이게 앞에 나오면 역시 떨리네요. 그죠? 예, 앞에. 매번 하는 스튜디오고 녹화를 하는 장소인데 그런데도 또 앞에 나오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이게 앞에 네 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참 위압감이 들 줄은 몰랐네요. 자, 문제는 뭐 아직 안 풀어보신 분이라면 잠깐 정지를 하고 꼭 풀어보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좌표 공간에 이제 집합을 하나 줬습니다. 이 자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자취가 XY 평면 위에서의 원인 거죠.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평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평면이 이렇게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이제 쓰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평면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게 삼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수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설계할 때 그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움직인다는 자체가 좀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한평면이니까 이게 뭐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XY 평면에 있는 마치 이 원이 Z축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범위가 없다면 무한 원기둥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이 Z의 값의 범위에 의해서 그 원기둥의 옆면이죠. 그죠? 원기둥의 옆면에 그러한 점들로서 이제 S라는 집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S라는 집합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의 원기둥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지름이 2짜리. 그러면서 이제 그 원기둥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마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Y축이 있는, Z축이 이렇게 있는,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원기둥을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B점은 완벽하게 이제 줬으니까, 0,2,0이라고 줬으니까, 요걸 B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원점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C는 인데 C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Y 평면과, 이 XY 평면과 AB 벡터하고 CD 벡터가 평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B는 이미 이 평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은 반드시 이 평면 위에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BC가 2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BC가, 그 다음에 BC가 이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점이 C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네요. BC가 XY 평면과 수직이면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C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A는 이 위에 있고 D는 이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결정이 돼. 나를 보면. 그래서 다 해서 이제 위치를 알려주네요. AC가 루트 20이다라고 줬는데 AC의 길이가 이 밑면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0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온 길이가 지금 2였으니까 그죠? 내려온 길이가 2였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16이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죠. 4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의 위치가 이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D는 일단 AD의 길이가 이제 2루트 2에서 4까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위에 어딘가 D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예요. 그 거리가
이제 D를 설정할 수 있는 식으로 준 거죠. 근데 지금 이 원이 이게 이제 Y축이고 여기 Z축이 있다라고 보면 이 YZ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양쪽이 딱 반이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에서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시면 앞과 뒤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이쪽 앞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대칭이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이 앞쪽을 봐도 되고 뒤쪽을 봐도 어디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핵심은 A에서 이제 이 윗면에 어딘가에 있는 D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거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이 면으로 내려온 정사형의 거리, 수선의 발의 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이 다 2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 D가 있는데 이게 2루트 2가 되려면 이게 2니까, 그죠?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A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2가 되면 2가 되니까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반지름이 2로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생기는 요 D점의 첫 번째 점은 어디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요 길이 2가 되는 지점에서 뭐가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바로 요 위에 있는 점이죠. 요 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D점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있다고. 이쪽 대칭되는 지점에 요 선에 대칭되는 지점에 당연히 2루트 2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한쪽만 보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시작되는 점을 이걸 P라고 쌤이 더 볼게요. 이걸 P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멀어지겠죠. 그죠? 점점 멀어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4가 되려면 얘가 2니까 얘가 2루트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반지름이 2로 주어져 있으니까 2루트 3까지 갔으면 반을 딱 쪼개면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대 1 때 루트 3이 딱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은 어디까지 이제 이 수선의 발이 뚜두두둑 떨어져서 가냐면 여기 생기는 하나를 같은 색깔로 아까 요렇게 연결하시면 이번엔 여기가 6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0도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60, 60, 60으로 딱 잘리는 요 지점 위에서 수선의 발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생기는 요 점을 내가 Q라고 이렇게 두면 지금 이 D라는 점은 P와 Q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P와 Q 사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점이 이게 지금 D점이고 물론 앞쪽에도 똑같이 대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만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 다의 상황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를 또 하나 줬는데 어디를 줬냐면 구를 요 원점에 Z축이 있으면 0,0,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구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구를 평면 ABD로 자른 단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B는 정해져 있고 D는 이제 이 위에 어딘가 한 점을 잡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AB 위에 한 점이 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니까 자르면 반드시 단면으로 원이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원의 단면의 넓이가 있겠죠. 그 단면의 넓이. 그 S를 그게 이제 ABD가 자른 거니까 ABD라는 이 평면하고 이제 구가 만나서 생긴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그걸 BCD로 정사형에서 얻은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BCD라는 면은 이제 여기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정사형을 내리래요. 어디로? BCD 위로 정사형을 내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평면 BCD 위로 정사형을 내립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핵심이 이제 이 넓이 S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면과 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면각의 크기가 있죠. 그러면 그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린 여기에다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내가 찾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이 값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S값을 변하게 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코사인 세타를 다르게 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둘 다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뭐였냐면 대부분 이 넓이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의 이 세타각을 움직여주는 거죠. 그 움직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움직임을 자유롭게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유로우면 정사형된 넓이의 최대값은 그냥 그 넓이가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 최소값은 무조건 수직으로 떨어지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고정된 어떤 평면, 그럼 고정된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다. 쌤이 이걸 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이 넓이를 포함, 넓이는 일정한데 저 넓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이 막 움직여. 그 움직이는 벡터에 법선 벡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동이라고. 그죠? 움직이는 벡터가 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자유스럽다면, 아주 자유스러운 움직임이라면 이 아이와 일치하는 경우와 이 아이와 수직이 되는 경우가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반드시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제약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움직임에 제약을 주는 선을 주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기준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동기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든 그래서 이 동과 고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이 움직임으로 주는 거죠. 이 움직임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이 움직일 때 이 고와 이룰 수 있는 각 중에 가장 큰 각과 작은 각은 이 고기와 동기가 이루는 각만 알면 두 개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주어진 문제고 이런 문제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당연히 이 고가 주어지고 기가 주어지면 한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평면 안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게 우리가 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 보자. 이런 기존의 유형들을 좀 벗어나 보자라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D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도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코사인 세타, 이 ABD라는 면과 이 DC, B가 이루는 이 면각의 크기도 이것도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움직이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대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두 개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두 개의 움직임을 다 같이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그 애매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든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제 문제를 다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수적인 것보다는 이런 공간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은 여기서 이제 기하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끔, 출제자의 취지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쌤이 여기서 D점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D가 PQ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일 때 어디를 선택해볼까? 그럼 결정적으로 극적인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일단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P점이 D점이 되는 이 순간을 쌤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그 평면이 이제 잡힐 텐데 어떤 평면이 잡히냐면 ABD라는 평면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ABD라는 평면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구가. 그러면 이 구가 이제 이 평면으로 탁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잘려진 넓이를 생각할 텐데 자 이제 요 D점이 파란 선을 따라 이렇게 돌아요. 그럼 평면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과연 그때 잘리는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보는 거야. 이 넓이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와 어떤 평면이 만나서 잘린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먼저 구해요? 그렇죠. 당연히 중심에서 그 평면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 중심에서 평면까지, 그 자른 평면이죠. 그 평면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의 넓이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짧으면 짧을수록 뭐 피타고라스로 생각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평면이 원을 자를 거야. 근데 중심에서 그 평면이 당연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문제의 취지는 거기에 있어. 공간을 상상해봐라. 과연 진짜 그렇게 보이니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었던 평면이 지금 이 선 두 개가 이 점 두 개가 밑으로 내려온 게 양쪽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밑면 한 면을 고정시켜 놓고 요 D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그 평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도는 거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 점이 X축 위로 온 그치? 이 PQ의 중점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 원호의 중점, 원 위에서의 중점이지. 이 원주 위의 중점이 되는 이 순간이 가장 눕는 순간이야. 즉, 이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이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라고. 이 양끝 구간이 가까워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이 평면을 잡았을 때 이 평면이 만들어지는 그 평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안 보고 마치 이렇게 사각형처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은 지금 어떤 평면이랑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되는 이 평면이랑 결국에 똑같은 거거든요. 확장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평면하고 저 뒤쪽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예를 들어서 접선이라고 할까요? 접선을 포함하는 그런 평면하고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눕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Z축 위에 있는 0,0,1에서 떨어진 거리는 당연히 저 뒤쪽으로 갈수록 멀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PQ의 지점이 이 S는 여기 PQ에서 최대를 갖게 되고 요 PQ의 원위의 중점에서 최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눈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왜 최대치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았겠어요? 일단 정사형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려면 그 넓이가 커지려면 이제 넓이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큰 순간이 되는 순간을 어딘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아지는 순간도 이제 어디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ABD라는 평면이 지금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D라는 평면하고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BCD는 이게 BCD가 되겠죠. 자, 이제 P점을 지금 D점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BC가 잡힐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일 거야. 뭐가 보일 거냐면 이게 교선이라는 게 딱 보여.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평면에 뭐가 만들어지면 두 평면에 뭐가 교선이 보이면 그 이면각의 크기는 한 평면 위에 적당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내리겠어? 수선의 발을 내리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선 위로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한 이 삼선을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선이 딱 보였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마치 둔각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 지점이 잘 안 보이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라고. 여기 있는 이하고 이 각이 둔각처럼 돼 있는 모양처럼 마치 보이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은 평면이라는 평면을 바라보실 땐 절대 삼각형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삼각형 바라봐도 되는데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은 삼각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은 무한평면인 거야. 근데 왜 꼭 세 점을 찍어서 그 세 점이 가장 기본적인 점이니까. 우리는 직선을 그릴 수 없죠. 아니 무한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선분을 그려놓고 직선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쌤이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그죠?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죠?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다 이거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상황적인 어떤 우리가 표현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평면은요, 이 삼각형으로 보이시는 것보다 이 선들과 평행한 선이 보이면 그게 확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행한 두 평면인데 한 평면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선과 평행한 선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보이실 거야, 그지? 아니면 이 선과 평행한 선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으로 만든 이 삼각형 평면은 BCD 평면은 지금 여기 생기는 자 색깔을 이렇게 가져가 볼까?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 평면은 이 면이랑 결국에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동일한 면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선이 지금 뭐인 거냐면 두 평면의 교선인 거지. 이게 두 평면의 교선인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면이 하나 있고 요렇게 면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하거든. 이 작업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면각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면 위에 적당한 한 점에서 이쪽 앞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평면에서 뒤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수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요 A점이야. 왜냐면 이 AB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 A 요걸 우리가 이제 D'이라고 해볼까요? 요걸 D'이라고 하면 P'이라고 할까? P'? 어차피 저걸 P라고 줬으니까 요걸 P'이라고 이렇게 두면 지금 A, P'B가 반드시 직각이 되죠. 그죠? 지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이 떨어졌다고 수선의 발이. 그러니까 요것도 항상 직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간 이 A, P'이라는 선은 이 면에 있는 요 두 직선과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이게 지금 이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지. 즉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교선이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라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선의 발을 내린 P'에서 이 P'에서 이 교선 위로 뭐가 가는 거예요? 적당한 여기 있는 색깔로 표현해 볼까? 적당한 뭐가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수선의 발을 내리러 가볼까? 내리자. 이렇게 내려보자. 이렇게 내렸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삼선 정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P'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P'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이 점으로 간 요 선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각이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삼선의 정리지. 이렇게 간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생기는 요 각이 이 이면각의 크기를 만드는 이 이면각의 이 코사인 세타를 만드는 이면각의 크기인 세타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자 이제 D를 또 움직여봐.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야. 이 D를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그러면 수선의 발이 뚝뚝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요 면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D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다 사각형으로 볼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Q까지 오면 어떤 사각형이 돼버리냐면 Q까지 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으로 그려지겠지. 요 사각형의 평면이. 그런데 여기까지 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직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D점이 아무리 움직여도 이 D점이 떨어뜨린 이 수선의 발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이 지점이 이 면에서 내린 이 수선의 발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항상 유지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길이 분해. 그죠? 이 노란색 길이. 이걸 내가 H라고 써볼까요? 이걸 H라고 써보면 AH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AH분의 HP'. 아까 우리가 이걸 P'이라고 썼어. 이걸 P'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게 H의 P' 이렇게 되는 거지. 저 그림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AH분의 HP'이 요게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면과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야지. 그러면 이제 P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가장 극단적인 걸 한번 봐보자. 여기 있는 요 Q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 보자고. 요렇게 사각형 평면을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요게 D가 되는 순간 이 평면은, 그죠? 여기 있는 이 평면은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교선이 되는 거지. 이게 교선이 되는 거야. 이게 교선이 되는 요 면과 요 면을 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요 A에서 요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탁 내리잖아? 그럼 그게 이 점이 된다고. 이 점이. 여기서 이 점이었듯이. 왜냐면 이게 지름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도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이면각의 크기를 만드는 이 AH분의 PH'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에서 이 흰 선에 내린 이 선이 되겠지. 이 선. 그리고 이 HP'은
A에서 여기까지 간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자, 움직임을 봐. 요렇게 움직이는 동안 자, 보시면 이 사각형의 높이는 2로 정해져 있죠. 밑변이 아까 얼마였어요? 2루트 3이었어. 이쪽이 2루트 3, 2루트 3이니까. 그러면 이 2루트 3이라는 밑변의 길이가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계속해서 이게 루트 2로 줄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 이 대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그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D점이 자, D점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요 파란 선을 따라서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그럼 D점이 요렇게 움직일 때 이 HP'이라는 길이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지금. 반면에 A에서 이 사각형의 대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더 움직인 것에 내린 수선의 발. 즉 제일 마지막 여기까지 온 이 대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보면 마치 우리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값은 계속 줄고 이 값은 계속 느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그 최대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D가 방금 잡은 그 P점을 잡았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P가 되는 이 순간이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1단계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기서 저 코사인 세타를 선생 설명 듣고 지금 파악을 했는데 저 지금 잠깐 나가서 같이 해도 되겠죠, 선생님? 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더 좋은 그 코사인 세타가 두 번 설명을 들었더니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요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지금 요게 다 수직으로 나가는 그 밑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B, D를 이쪽 평면으로 정상을 내리면 A가 요 점으로 떨어지니까 요거 BD가 되죠. A, B, D를 이쪽 평면에 정상을 내리면 요점 BD가 되죠.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는 정사각분의 정사각이니까 삼각형 A, B, D분의 요점의 이름을 이게 P'이었나요? 삼각형 P' D, BD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4로 정해져 있고 여기도 이제 정해져 있고 이 길이도 2로 정해져 있어.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거든요.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수직이니까 이 높이도 2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 코사인 세타는 최대가 됩니다. 그럼 이게 가장 길어질 때 바로 여기 있을 때죠. 이쪽에 가장 비해서 멀리 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보여가지고. 네, 아주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ABD가 고정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높이가 그 뒤로 D가 움직이면 예. 밑변의 길이는 4로 일정하지만 예. 높이는 지금 지금 높이가 고정이에요. 요 삼각형을 말한 거죠? ABD. ABD. 고정이 아닌가요? 예, 이게 높이가 뒤로 이렇게 돌면은 이 높이의 길이가 길어지죠. 오른쪽으로. 예. 착각을 했네요. 넓이가 변하네요. 예. 하하.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결국에는 이 과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 과정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이디어 제목이 되게 좋았는데, 맞네요. 근데 어차피 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게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은 그 계산들을 하기가 편할 수 있는데, 변해가는 어차피 그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그 변화를 생각해야 되겠네.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된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2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1단계가, 요 상황을 이해하는 거. 2단계가 저 P 지점이 이 이면각의 이 코사인 값의 이 그 정사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이 정사형에서 만든 도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 저 P라는 순간이다까지 알아내는 게 2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그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 이제 주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가 되는 순간이 P라는 걸 알았고, 이제 D가 P가 되는 순간에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갔고, 각을 구하러 갈 텐데, 각이 더 쉬워요.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이 안에 이미 이 AH와 HP'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 삼각형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길이가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아까 잡았을 때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2인데, 요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내려온 길이가 2거든요. 근데 요게 2루트 3이거든요, 지금. 그죠? 요게 2루트 3이니까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30도가 돼버려요. 맞죠? 2루트 3이고 2니까 요게 30도가 되는 거죠. 요게 30도가 되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버리냐면 요 길이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버리냐면 요 2루트 3 곱하기, 그죠? 요 길이가 HP'이 그냥 바로 2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루트 3의 길이로 딱 아주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루트 3으로.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7이 돼버려요. 그래서 루트 7분의 루트 3으로 그냥 바로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스타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넓이를 찾으러 가는 건데 넓이는 아까 우리가 해봤듯이 이제 이 구를 이 평면이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면의 방정식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y축이 확장되는 평면처럼 보이는 거죠. y축이라는 직선이.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은 평면 모는 ABD는 ABD인데 이게 결국에 ABP가 되는 거죠. 이 ABD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써요? x 더하기 kz는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한 점만 대입하시면 돼. 대입할 수 있는 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D점이에요. D점만 여기 대입하면 되고 그럼 x축 방향 움직임이 뒤쪽으로 이게 한 변이 2짜리였으니까 뒤쪽으로 루트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왼쪽으로 1만큼 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2. 요 점을 대입해 주시면 K가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K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니까 따라서 루트 3x 2분의 루트 3이니까 2x가 되겠죠. 2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z는 0이라는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구의 반지름을 여기 잘린 단면으로 만들어지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 0,0,1이라는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7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또 루트 3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지름이 1짜리인 구였고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로 나온 거니까 요게 지금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루트 얼마가 되는 거냐면 1-7분의 3이 되는 거죠. 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R이야, R. 이 넓이를 만드는 R이라고. 그래서 루트 7분의 2가 되니까 7분의 얼마가 되냐면 4파이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 둘이 곱한 것이 내가 찾는 답의 식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분의 계산은 그렇게 나오죠. 7분의 2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7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49분의 77에 49가 되는 거죠. 4루트 21. 77에 49분의 얼마 되면 4루트 2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파이가 붙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둘이 더한 53이 내가 찾는 답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은 좀 되게 간단하게 되게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문제를 준 것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어갖고 맞은 학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이런 두 개의 움직임을 경험해 본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 두 개가 다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은 대수적인 걸 생각을 해서 그 관점을 해 나가는데 저는 이제 뭐 기하 문제를 풀 때 저는 대수적인 걸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또 문제를 딱 보시자마자 뭐 바로 우리 마이다스 손께서 그냥 손을 써버리시는 바람에 아주 뭐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우리가 P에서 밑에 내려가지고 정사각형을 확장하고 또 바닥이 저 수직이고 저게 수직이어서 면하고 수직이 된다라고는 사실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기가 사실 막혔던 그 부분이 저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때 풀 때는 그게 얼른 보였으면 그렇게 너무나 깔끔하고 좋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결해봤던 거죠. 저도 한번 그러면 식을 예.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하적인 풀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기하로 풀었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생각해서 여기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일 수밖에 없어. 사실 거기에서는 좀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당장 저 정도 수준에 이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조언을 좀 하나, 저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은 방법인데요. 일단 넓이가 이제 가장 그 단면적의 넓이가 가장 커질 때는 이제 P 아니면 Q일 것이다까지는 대부분 왔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라는 각이 작아질 때가 P 아니면 Q 아니면 P와 Q의 정확하게 가운데 호 셋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감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P와 Q 어딘가일 거다. 왜냐하면 사실 호 중간 어딘가에서 최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P와 Q 중에 어딜까라고 하고, 뭐 만약에 정말로 어딘지 판단이 안 된다면 둘 다 해보면 되죠, 사실. 구하면 되죠. 그럼 루트 21이라는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역으로도 시험장에서는 맞습니다. 생각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대수적인 풀이하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네. 잠깐만. 예. 아까 그 이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결국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 넓이로 보셨잖아요.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삼각형 PAB의 넓이와 그 정사형의 넓이, 삼각형 P'B의 넓이의 이제 B로 보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분모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도 변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이 위에 삼각형의 밖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이제 변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같은 김기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 밑변의 길이를 예로 본다면, 밑변의 길이를 PB로 본다면 결국은 요 높이의 길이와 요 높이의 길이 AH와 HP'의 길이의 B가 결국은 넓이의 B가 될 것이고, 네. 결국은 아까 판단하셨던 요 길이의 변화로 결국 똑같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 네네. 예. 저도 자꾸 시간을 뺏겨서 죄송한데 저 안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게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이제 그 평면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의 y축 성분이 0이 되는 이런 이제 평면의 방식을 세워서 점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평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던 그 어떤 뭐 스킬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단면화된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구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고, 봤을 때는 ZX 평면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그리고 최대가 되는 넓이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구가 있는데, 구가 이렇게 단면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구의 중심이 아까 0,1이었나요? 여기 Z좌표 1이 될 것이고, 어차피 Y 좌표는 이제 중요한 걸 아니니까 단면이니까 여기 원점이 있다고 보면, 말씀하신 이 평면 A, B, P, Q 내지는 뭐 이 P가 이제 D가 움직이는 게 되겠죠. 얘는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 점이 여기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가 이제 이 점 D가 움직였을 때는 결국은 X 좌표 값만 바뀌게 되겠죠. 네, Z 좌표의 값은 당연히 이제 2로서 고정이 될 거고, X 좌표 값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평면을 그림을 잠깐만요.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까딱까딱 움직이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그런 평면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단면인 원의 넓이가 가장 크려면 떨어진 요 거리가 가장 커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는 건 얘가 최대한 안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라는 얘기고,
지금 뒤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앞쪽으로 얘를 간단하게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가 그러면 루트 3,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였죠. 루트 3, 2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요때 얘를 이 평면의 방정식을 그냥 직선이라고 바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z는 루트 3분의 2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요 값이 이제 그 원의 단면이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요 각을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1이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서 바로 이제 사인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바로 사인 값을 계산하면 한 번의 넓이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팁으로 각지 학생들에게 없는 방법은 아까 평면의 네. 방정식 구하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45분에 끝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 욕심들이 많으십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그 중요한 이 코사인 세타를 삼각형 A, B, P 넓이분의 삼각형 P 다시 그렇죠. P 다시 BD. 여기가 A, B, P, 여긴 P 맞죠? PAB로 하겠습니다. PBA로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넓이의 B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걸 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정이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B점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수선의 여기가 이제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P 프라임인데,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 PBA의 넓이는 이 AB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P에서 내린 그 수선의 길이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게 수직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H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H하고 이 P를 연결을 하면 이게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PH의 길이가 바로 이제 넓이를 결정하게 되겠죠. AB는 지금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4고 3분 PH가 되겠습니다. DH, PH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이 길이는 2로 정해져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P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2루트 4. 그게 2루트 4. 아니 이거 BP라고 쓴 게. 지금 이제 가장 끝에 있을 건데 이제 P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P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다 결정됐으니까 이 PH하고 PH하고 P 프라임 H죠. P 프라임 H하고 BP.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그거는 pH가 맞는 거야. 요거 PH고 아니. 그 넓이에서 이제 pH 넓이가 pH가 높이였잖아요. 이게 pH가 아니고 루트의 4 플러스 P 프라임 H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프라임 거죠. H를 만들고 싶으시죠. 피타고라 정리 써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 P 프라임 H는 작아지고 그다음에 P 프라임은 가장 커지면은 이게 결국은 코사인 세타가 가장 커지게 될 텐데 지금 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원으로 보일 거고 여기에 지금 B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D는 이만큼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B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길이가 P 프라임 H니까 이 높이는 짧아지게 되고 이 길이는 가장 길어지니까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은 이 삼각형 넓이는 커지게 되니까 바로 요 끝에 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최대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만회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송광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초스피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값은 Q가 이쪽으로 올 때가 삼각형의 넓이는 커지고 각은 커지지만
요 가운데 있을 때가 넓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넓이하고 가각의 관계를 반드시 따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최대값일 때는 전혀 이제 지금과 같은 요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최소값을 구하려 그러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그대로 사용하고 저는 이 식을 한번 좌표로 한번 설정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좌표를 주자 보면은 요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0하고 2하고 0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A라는 점의 좌표는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0이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C점의 좌표는 요 점이 높이가 2가 됐으니까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2이고 요 값도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점의 좌표는 뭐 우리가 잘 몰라요. A,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를 B라고 놓고 Z좌표를 2라고 놔버리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그 조건이 있는데 이제 A가 요점이 되는 건 뭐 우리 요 조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요걸 한번 봐볼까요? 자, A에서부터 D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D는 이렇게 B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되나요? 여기는 요 값이 현재 AD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은 이렇게 가서 8인가요? 네. 400은 맞습니다. 요 8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준 요 값은 12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0,0,2가 되고 요 점으로부터 요 D점까지 거리는 반지름 2니까 결국은 여기서 또 하나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4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A 대신 4-B제곱을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4-B제곱을 넣어주고 여기는 요 값 전개시키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 그럼 4B가 남는데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4B가 이렇게 마이너스 4보다는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과적으로 B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요 점하고 요 점이거나 이쪽에 이쪽 요 두 점, 그 점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갔느냐면 아예 처음부터 A하고 B하고 D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아까 이제 그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평면의 방정식 구할 때 이런 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by 플러스 cg 플러스 d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제로. 이게 뭘 나타내죠? 그렇죠.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지나는 평면이 되어버리죠. 요 아이디어를 여기다 좀 써볼까 합니다. 요 평면은요 Y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Y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0하고 Z는 0이라고 하는 두 평면이 만나는 거죠. 그럼 이 두 평면이 만나는 것을 가지고 플러스 KZ 이퀄 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아이디어 때문에 얘는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 이퀄 제로하고 Z 이퀄 제로가 만나는 교선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결국 Y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디를 지나느냐면 조금 전에 했던 A, B, 2를 지나니까 A 더하기 2K, Z에다 2 넣어주니까요. 2K가 0이 돼서 K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넣어주면서 2를 넘겨버리고 나니까 이 평면을 지금부터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AZ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B하고 C하고 D를 지나는데 여러분들 그 직선 BC를 한번 봐볼까요? 요 BC라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Y는 2입니다. 그리고 X는 0이죠. 그렇죠? Y는 2라는 평면하고 X는 2라고 하는 0이라는 이 두 평면이 만납니다. 그럼 이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K에다가
자, y-2 equal 0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 equal 0하고 y-2 equal 0라는 교선을 지나죠. 그러니까 저기 BC를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A, B, E를 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A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플러스 K에다가 이렇게 B-2가 0이 되는군요. 따라서 K는 넘어가서 E-B분의 A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B분의 A를 넣어요. 그럼 E-B를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이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E-B의 X에다가 플러스 AY 마이너스 2a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와 베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두 개의 평면이 일단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요 안에 들어있는 구를 요 알파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 알파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알파예요. 이 중심은 뭐였냐면 0,0,1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우리가 구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요건 1이죠. 이건 1이고 요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4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값분의 절대값 0, 0, 1이니까 요 값은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앞에 요 값은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 R의 제곱은 1의 제곱에서 이 값을 제곱을 빼주니까 4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을 빼버리고 나니까 여기는 요 값은 4 플러스 A의 제곱분의 4가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는 A제곱하고 B제곱의 합이 4였으니까 A제곱 대신에 4 마이너스 B제곱을 넣어버리면 여기는 요 값은 8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4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단면의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8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이제 단면의 넓이에요. 자, B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두 개가 이루는 각이에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백이 없으니까. 두 개가 이루는 각은 두 개의 법선 벡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값은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2는 2-B하고 A, 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루트 4 더하기 A의 제곱이고 여기다가는 2-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둘이 내적을 시켜버리면 요 값 0 되고 요가 되니까 4 마이너스 2 곱하기 하여간 2-B라고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또 우리는 A제곱 대신에 아까처럼 4-B제곱을 넣어버리면 8-B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요 값은 전개시켜버리면 4 마이너스 4B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 그러니까 요 값은 8 마이너스니까 4로 나눠버리면은 2-B만 남겠죠. 분의 이렇게 자 2에다가 2-B가 남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약분이 돼서 코사인 스타는 2값분의 1 남겠죠. 그래서 루트가 분자에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루트군요. 분자에 루트 2-B가 분자에. 요게 루트였나요? 예. 약분돼서 루트 2-. 약분돼서 예. 그래서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다가 곱하기 8-B의 제곱분의 4에다가 코사인 루트 8-B 제곱 8-B의 제곱분의 루트 2-B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가장 커지려면 우리는 가능하면 분모는 작아져야 됩니다. 분자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분모가 요만큼 있기 때문에 가장 작아지려면 B의 제곱이 1이면 돼.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지겠죠? 얘가 가장 커지려면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점은 B가 마이너스 1이죠. B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파이 곱하기 7분의 4가 될 거고 이건 루트 7분의 얼마죠? 루트 3. 루트 3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49분의 4 루트 21 파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구했는데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요걸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걸 B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미분해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값이 B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소.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점은 바로 B가 1일 때 된다는 것도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은 우리가 이미 앞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김 교수님도 아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짧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들까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저 그냥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야, 이게 내려가지고 이게 수직이 될 거라는 생각을 도대체 그 순간에 저도 전혀 못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저도 기아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대수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고요. 자, 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기아가 또 보면은 기아가 좋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게 대적으로 푼 걸 보면 또 저 너무 부러워요. 또 지금 너무 명쾌하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봤지만 이제 최소를 만약에 생각하라고 했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문제의 취지는 어떤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설명이 오늘 아주 잘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대수적인 풀이에서 송강규 선생님께서 그 두 평면에 교선을 지나가는 평면의 방정식을 활용해 가지고 알파 평면하고 베타 평면의 식을 지금 아주 손쉽게 잡았는데 저도 대수적인 풀이를 하다가 저 A, B, C, D의 좌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대입을 하는데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거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게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의 식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점이 나오면 이제 뭐 외적 공식이다 뭐 이런 걸 쓰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송강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팁이 교과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그 관찰 그 개념적인 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좋고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김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기하적 풀이와 대수적 풀이가 둘 다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기하적 풀이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공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그게 이제 여기가 최소가 되겠네라는 느낌이 들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대수적 풀이를 항상 완벽하게 지금 송강균 선생님처럼 대수적 풀이를 연습을 하되 그 기하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떠오르기만 하면 정말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다 어떤 그 풀이로 이걸 풀어낼 것인가는 그때 그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 시험장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도형을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이나 기하적인 풀이는 보조선 싸움이죠. 보조선을 얼마나 잘 그리면은 순간적으로 한 방에 끝나기도 하지만 잘못 그리면 아주 예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기하적인 풀이는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 딱 이런 걸 딱 내려서 그런 걸 찾아낸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how beautiful it is. 분위기 상당히 썰렁해졌습니다. 상당히 썰렁해졌는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팀에서 한 분이 아까 두 분이 이제 거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제가 낸 그 가져온 문제지만은 그 칭찬을 하는 게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공간의 문제들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턱없이 문제만 꽈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수능 스타일하고 너무 적절하게 잘 어울려서 우리 학생들이 훈련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세상의 모든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조금이나마 커다랗지 않은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다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